이렇게 갑니다. 자, 어쨌든 조기 대선이 지금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건요, 뭐 어느 분이 되든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바꿔달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을.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제가 비투 급증이라고 그저 캡처를 떠왔는데요. 비투는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예,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투 급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큰 손은 어떻게 하고 있다? 털고 있다. 그러니까 뺏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소중한 돈, 그 큰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그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그거를 다 가져다가 털고 있다. 그래서 외상으로까지 샀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내용을 잠깐 좀 짚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내용은 여기요. 예, 여기 보면요, 6.3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비투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그 테마주 해당 기업의 내부인이 지분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사례도 나와서 투자에 유의 조심하세요 그 얘기인데요. 팔아도 어지간히 팔아야죠. 제일 많이 판 애가 뭐 120 몇 억 이렇게 팔아치웁니다. 고점에서. 그럼 개인들은요, 어떻게 빚내서 샀어요. 빚내서. 근데 이게 뭐 도덕적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인데, 주식시장은요, 허가난 자본주의 시장에서 허가난 저는 그 도박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7일, 여기서 좀 주목해 봅시다. 지난 7일 47억 5천만 원으로, 그러면 올해 초에는 이 신용잔고가 얼마였느냐?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던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얼마나? 47억 5천만 원. 이게 비투예요, 비투. 그죠? 그래서 몇 배, 4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래서 동신건설은 이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뭘 뒀다? 본사를 뒀다. 그러면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한국거래소든 금감원이든 조사하면 이 회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의 어떤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소수 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요, 사실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합법이라니까요. 그러면 합법을 가장한 전 세계의 80억 인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소위 도박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동에 있대, 본사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테마주를 묶여갖고 지난해 11월 14,0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5배 정도 뛰어서 장을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장 볼게요. 재밌어요. 또 다른 후보 테마인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신용잔고가 같은 기간 10억 9천만 원에서 얼마? 여기 써 있죠. 그죠? 210억 3천만 원.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한 방이야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몇 배, 21배로 늘었습니다. 자, 형제 엘리트 신용잔고도 4억 1천만 원에서 얼마? 4배가량 떴습니다. 15억 3천만 원. 뭐라고? 비투 급증. 이 대주주들은, 큰 손들은 털고 띵가띵가.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요, 뭐 필리핀 가서 오빠 나이샷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가슴을 막 쥐어뜯고 있는 거고. 자, 보수 진영 테마주 비투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졌는데요. 우리 덕수형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테마주로 묶인 대성 창투의 신용잔고는 올해 초에 42억 4천만 원에서 지난 7일 71억 7천만 원. 누가? 여러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됐던 대형 포장 신용잔고는 지난달 국민의힘 경선 이후 대폭 증가했고 21일 25억 수준이었는데 77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대형 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SG, 라이나즈 이렇게 겉에 깔고 해서 이게 박스, 무슨 뭐 사과 박스, 귤 박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그냥 박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공장. 저는 이렇게 보여요. 대형 포장. 대형 포장 저 아실 텐데 모르시나요? 역사를 좀 찾아보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주가가 연일 출렁이면서 급등을 틈타 소위 큰손이나 회사 관계자 얘네들이 매물을 쏟아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로 사게 해놓고 그러면 왜 살까? 왜? 그러니까 막 주가가 본사가 안동에 있대 막 그래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어떻게 한 후보 테마주로 묶인 시공테크 주식을 10% 넘게 보유했던 이른바 슈퍼개미. 그래서 임기석 씨가 이거 기사 나온 겁니다. 임기석 씨가 이 주식을 130만 2천 주, 130만 주 넘는 그 주식을 17일부터 2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임 씨가, 그러니까 임기석이라는 그 친구가 이게 슈퍼개미인가요? 슈퍼개미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 125억. 그러니까 125억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한 겁니까? 빚을 내서 이 친구한테 이제 한 방에 이제 몰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나 봤어요. 동신건설, 에이텔, 대성창추 등 주가 오르니까 신용융자 급증했어요. 왜? 그래요. 한 방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들도. 시공테크 슈퍼개미 125억 팔아. 여기 이제 나오죠, 그죠? 동신건설 1억에서 47억, 에이텍 10억에서 210억, 대성창도 42억에서 71억, 대형포장 20억에서 77억. 이거 빚. 빚내 가지고요. 이 친구들 배만 불려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빚은 내지 마십시오. 지난달에도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인 4x4 임정현 전 부사장이 8만 9,500주를 장내에 매도했다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처분 단가가 11,108원. 그러니까 임 전 부사장은 현금 약 얼마 9억 원을 손에 쥐게 됐다. 좋겠어요. 그래서 지분을 임 전 부사장이 지분을 정리한 지난달 18일은 이 회사가 5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다. 5회 연속. 한 번 상한가 갈 때가 30%인가? 엄청나죠? 355. 자, 그리고 지난달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에는 이 후보 관련 테마주인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상지건설과 김 후보 테마주로 평화홀딩스, 한 후보 테마주인 아이스크림 에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뭐 하고 있느냐?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야, 죽인다 이러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마지막 뭐라고 쓰냐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제 사업이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기대감에 주가가 유동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부자 물량 매도 등으로 주가가 단숨에 급락할 수 있으니 투자에 조심하세요. 이거요. 매 선거 때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요. 쭉 선거 때마다 제가 무려 30년을 넘게 지켜보니까요. 매 선거 때마다 똑같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다. 이 내용을요. 그냥 어디다 저장해 놨다가 이때만 되면 그냥 계속 기사를 뿌리는 거죠. 누가 몰라요? 유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를 발 못 붙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 이러한 시국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끝까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들 보면 뭐였냐면요. 그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아시겠어요?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종목이 시장에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아주 막 목 놓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막 선진국, 부자 나라, 선진국에 가입됐다 그래서 막 축포를 날리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고서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 말년에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IMF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위기를 겪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벤처 열풍입니다. 벤처 열풍.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생겨났어요. 코스닥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요. 97년, 98년 IMF 이전 96년에 생겨났죠. 뭔가 이제 각본에 짜여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코스닥을 이제 그 활성화 시켰죠, 사실은. 그래서 막 벤처 열풍, 닷컴 열풍,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와 최근에 3년간, 4년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뭘 느꼈냐면, 위기가, 야, 대한민국 끝났다, 망했다, 야, 큰일 났다. 망한 걸 살리는 게 아니라 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아주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특례상장처럼, 아주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맡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야, 코스닥을 좀 주저앉은 코스닥을 살려야 되겠다. 기준 1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 올리고 코스닥에 진입하는 회사들을 그저 그냥 뭐 기술은 있어도 뭐 회사가 뭐 그냥 어렵더라도 그냥 일단은 상장시켜봐. 그래서 코스닥을 살리겠다고 그래놨는데 문제는 그게 특례상장 신성장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년부터 이 종목을 슬슬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제 파면 당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난리를 칩니다. 몇백 개가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 돈을 다 앗아갖고 상장한 첫날 기준으로부터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4년 2월 첫째 주인가부터요. 말까지 지금도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보자면 특히 코스닥이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가망 없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게 바뀔까? 그러면 이러한 시국에도 잘 보세요. 지금의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했지만 그 정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 자 이거를 좀 알고 가시자고요. 출처는 제가 밑에다 기재를 안 했는데요. 비즈워치라고 하는 여기 비즈워치라고 하는 김보라 기자가 올린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특례 상장이 상장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일반적인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올 때 자, 우리 회사는 말이야. 한국거래소부터 지정받은 2개 기관으로부터 어디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한국거래소의 대주주는 증권회사입니다. 한 40여 개 증권회사가 대주주야. 그러면 40여 개 증권회사는 어떤 회사요?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끝.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부터 지정받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서 상장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점점점. 유예기간 이후에는 유예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그냥 두는 거예요. 그 대신 5년 동안 야 너네들이 이제 그 매출액이 말이야. 뭐 한 30억 이상은 돼야 돼. 이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시가총액 600억만 그 유지하면 그냥 두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인데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냥 오피스텔 6병짜리 하나 있는데 뭐 싸바 한국거래에서 싸바 그래가지고 기술평가 받아서 상장을 했어. 그럼 5년 동안 뭐 할까요? 지분을. 그 대주지분 20% 이하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열심히 팔겠죠. 막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뭐 500원짜리 700원짜리 막 그런 뭐 BPS 마이너스 이런 종목들을 막 4만 원 5만 원에 팔고 막 뉴스를 뿌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 비트까지 해가면서 빚내서 사서 그들의 배를 불려준다. 이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지금으로부터 29년 미국은 이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례상장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난무했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난무했고 아주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흔한 제 세상말로 양아치 나라가 됐었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대공황을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미국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초대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누구를 시켰느냐?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전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였다라는 거.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고 그러고 또 아들이 대통령 합니다. 결국에는 총 맞아 죽었어. 자, 요까지 얘네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냐면 유예기간에는 매출액 또는 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요건, 그러니까 이거는 법차손이라고 그래요. 그 요건으로 인해서 자, 우리 회사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특례 상장을 사줘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소액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들어가도 얘네들은 이미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썼다고. 야, 우리 회사요. 한국거래소로부터 어떤 기술평가 받아 상장했는데, 이거 5년 안에 이거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이 법차손 요건으로 우리 회사 없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갖다 뒤밀어도 방법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돈은 잘 못 벌어도 아예 없지, 그죠?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된다. 허락받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일종의 특례 입학 제도인데, 자,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인정한 자, 전문 평가 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나 트리플 B 등급 이상을 받고 주식시장에 입성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3년 또 지지난 한 2년 뒤돌아본 결과 엄청난 수백 개가 특례 상장으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상장돼서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그거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러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바꿔버려라. 싹.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을 한 500개 정도, 제가 개수를 세보면 500개 정도는 일단 상장 폐지를 시켜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500개를 상장 폐지시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주주는 누구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되면 5년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가 매출액 요건 이게 5년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푼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영업이 계속 적자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뭘 생산도 아니에요. 바이오 종목은 뭘 연구하고 있음, 개발하고 있음. 그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비리요, 비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부터 윤석열 정부 3년 내까지 계산을 해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물론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글쎄요. 자, 주식시장을 3시에서 3시 반까지 늘렸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호가 주문창을 바꿨다. 개인 투자를 위해서. 뭘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혜가 5년입니다. 5년이 면제되는 거예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돼. 영업이익 적자라도 돼. 야, 성소영 계속 그러던데 이 회사 5년 연속 적자예요. 야,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해요? 야, 쟤 왜 저래, 성소장.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너네들 5년 동안 면제야. 별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5년 안에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들 돈 싹 뺏어 먹고 결국에는 만세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5년 금방 됐을 때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가스 만들다가 갑자기 짬뽕, 짜장면을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업체하고 막 같이 또 회사 또 그래. 자, 올해 무조건 매출액 30억 넘겨야. 그런데 이 친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김보라 기자가.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600억만 유지하면 이건 통과입니다. 이거 30억?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거 만드느냐고 이 친구들이 계속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런 종목들 몇백 개 되는 거를, 퇴출시키고 그래야 건전한 시장이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20대, 30대, MZ세대들이 들어와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자, 이 화면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 종목만 이렇게 좀 화살표를 좀 그어왔는데요. 잘 보세요. 코스닥 특례 상장 사중 매출액 30억 미만 기업들. 얘는요, 매드팩토는요, 2019년 12월 19일 날 상장했어요. 매출액 유예기간이 24년이고요. 얘는 22년 6월, 23년 11월, 19년 11월 20. 야,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실까요? 매출액이 빵원. 매출액이요.
아예 없어요. 얘는 19년도에 상장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데 법을 바꿉시다. 뭐라고요? 아, 괜찮아. 매출액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야, 괜찮아. 그냥 시가총액 얼마야? 그냥 600억만 유지해.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이 이상한 겁니까?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2판 4판. 이게 2판 4판이라니까. 2판 4판. 원래 2판승 4판승. 이게 불교 용어는 아닌데요. 2판승 4판승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알는 거는 뭐, 야, 2판 4판 공사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러면 이 앞전에 얘기했던 매도팩토라는 회사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이 회사가 신성장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1만 7천 원. 자, 기가 막힌 회사예요. 훌륭한 회사예요. 매출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5년 연속 매출액이 한 푼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둘째치고 매출액이 없다고요. 아예 그냥 뭐를 생산하지 않아요. 뭘 팔질 않아요. 예? 하다못해 이 포장마차 붕어빵 장사도 붕어빵은 2,000원어치는 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팔아도.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떻게 11만 7천 원의 평가를 받고 지금 3,000원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25, 24, 23, 22년 5월쯤이니까 여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고 여기는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보시자고요. 이 회사 어떤 회사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업체고 주력 제품이 자, 이걸 아실 거 없고. 자, 보시자고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기 전에요. 지분율이 19%예요. 지분율이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장하자마자 자기들 지분을 뭐 그 81%를 여러분들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자, 이 앞서 잠깐 돌아가서 이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 매드팩트의 그 소액 주주가 37,011명이요. 37,011명. 브루노이는 15,000명. 큐르셀은 17,000명. 그런데 매드팩트는 끝날 때 되니까 37,00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들고 언젠간 가겠지. 10만 원, 11만 원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안 간다 그 얘기예요. 자, 19% 이건 됐고요. 매출액 없어요. 매출액 없어요. 제가 영업이익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액이 없다 말이죠. 이런 회사가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너 청산가치가 예, 2,000원, 1,900원, 1,400원, 2,000원, 1,600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11만 7천 원까지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때 딱 던질 때 그 느낌. 내가 이 회사 매드팩트 대주주인데 우와 이때 던지는 그 느낌. 몇 천억을 딱 챙겨서 와 이거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시 읽어줄게요.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정받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예기간 이후에 매출액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요건으로 우리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일반적인 문구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국에도 최근에 상장한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2만 원 찍었어요.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2만 원. 그리고요. 여기 써 있죠.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48억의 신성장 기업 1,0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5년 지나서 600억만 유지하면 없애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 회사 2만 원. 자, 보시자고요. 뭐 하는 회사요? 그럼 여기 인공지능 기반 재생치료 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실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 상장되고 지켜봤더니 대주주 지분이 없고요. 수장님 안정성 지표 괜찮네요.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 할증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아니라 옆에서 딱 보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9%. 이거 퍼센트 비율이니까 레이쇼. 이 9%가 없는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 보세요. 양봉 5년 연속 적자.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 5년 동안 계속 적자일 거면서 지분율을 잠식시켜서 7%, 10%를 들고 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소액주주들한테 아까 봤듯이 3만 명, 15,000명, 17,000명한테 다 넘겨버리고 자기네들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사라진다. 이게
합법이라니까, 불법이 아니고. 이거를 주식시장인데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혼자 얘기했던 거예요. 자, 부채 비율 기가 막혀요.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완전 잠식이 뭐냐면 파산이에요. 파산. 유보율 해당 사항이 없음. 이거는 일반 회사로 따지면, 가계로 따지면 파산이에요. 파산. 파산된 회사가, 이 회사가 5년 연속 적자인데 기술은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인정받은 업체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서 특례 상장을 했다. 이게 가끔 하나는 있을 수 있다. 자, 뭐 상반기에 100개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정을 하나. 다 그렇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가 없고요. 자, 하나 좀 더 볼게요. 나우 로보틱스 최근에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8,700원에 62억 신성장 기업, 지금 850억 돼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신성장 기업이 됐던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이런 이제 신성장 기업의 특례 상장은 기술인데 돈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봐라, 보셔야 된다고요. 예? 예, 뭐를?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업체로 2025년 5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 나우 로보틱스, 예,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업체. 아,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아. 훌륭해. 그러면 얘를 보자고요. 없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적자. 완전 잠식 이전에 이게 보니까 부채 비율이 3,397%.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전에 IMF 때 그런에서 막 파산됐던 뭐 대우나 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뭐 한보나 이런 데도요, 많아야 뭐 1,800%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는 3,397%야. 그랬다가 완전 잠식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자, 어쨌든요, 이거 좀 이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BPS는 뭐라고 쓰냐면 써 있질 않아요. 그러면 너 장부상 가치, 청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말해줄 수 없어요. 라는 거지. 말해줄 수 없어요. NA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종목에 알 수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싸 이러고 나우 로보틱스는 어떠고 뭐 이렇게, 이거 로봇 관련주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특히 이름이 그래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코스닥 액면가 500원 30억. 여기 얼마 더 있냐면요, 39,650원 고점, 그리고 저점이 23,000원. 자, 이건 보지 말고요, 39,650원짜리요. 39,650원, 39,650원, 4만원 금방 되는 이 이름도, 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오가노이드 기반 재상치료제 개발업체고요. 우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손상된 부위에 생착해서 직접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 자, 왜 좋아요? 아, 훌륭하구나. 기술은 끝내주구나. 그런데 대주주분 써 있지 않고요. 여기,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적자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액이 없어도 되고 계속 적자여도 되고, 그리고 대주주분 개인들한테 싹 팔아먹고 뭐 기사 나가도 상관없어. 이게 합법이라고요. 이게 특례 상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특례 상장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또 원성이 크겠죠. 그죠? 이미,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진입해서 완전히 잠식을 해서 이미 물을, 시장 자체를 흐트려 버렸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불 완전 잠식 해당 사항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줘. 그러면 너 뭔데? 이름이 청산 가치가 얼마야? 청산 가치가. 야, 청산 가치가 얼마야? 청산 가치가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가 없는 기준. 그 시장에서는 지금 뭐 39,000원에 거래되든 얼마에 거래되든 알 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솔직히 얘기니까 이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안 되는 종목이라고요. 그런데 기술을 인정받아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인정받은 업체로부터 인정받아서 상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9,000명, 17,000명, 15,000명한테 싹 팔고, 자, 나간다. 그것도 39,000원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